다음으로 자격증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수리기술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뭐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수리 기술자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적이 있고 예전에 네. 기능자 시험 볼 때 면접 질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네, 질문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기술자는 어쨌든 현장을 이해하고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부족하더라도 배우면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보존 처리에 대한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일하는 기능자와 직원들과 협의하고 그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야 되고 발주처와도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체를 그림을 보면서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자 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자 자격증과 달리 학부에 네.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학부 2년의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했지만 현장에 투입이 돼서 네. 네, 현장에 일하는 와중에 이제 몇 번의 도전 끝에 시드를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 이해도가 있으면 그 공부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장에서 하면서 도움이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고단한 일이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 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현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 시점부터 좀 긴 플랜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이제 1년이라는 프로세스를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기술자 자격증 시험이 한 추석 지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하는 그 해 동안에는 추석이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공부하느라고 이제 연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3월인가요? 아마 시험을 제가 4월인가? 4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최소 1년은 이제 긴 플랜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제 뭐 지금 객관식 과목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이 짜임새 있는 타임 스케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시험은 저희가 뭐 개론이라든가 수복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앞부분의 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요건이 되어버린 거고요. 화학이라든가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을 일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복기술 개론과 이제 보존과학 개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에 주관식을 잊지 않고 조금씩 해야 됩니다. 앞에 좀 먼저 한번 디테일하게 딱 잡아놓고 뒤로 갈수록은 주관식에 좀 집중을 하지만 객관식에 공부했던 걸 잊지 않도록 조금씩 시간을 넣어야 되겠죠. 공부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제 보존과학 개론이라든가 수복기술 개론은 너무 우리가 재질적으로도 방대하고 아마 재질을 쭉 나열을 했던 것 같아요. 재질을 쭉 나열하고 이 재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떠한 책들이 있고 또 뭐 박물관이라든가 그 이제 문화유산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그런 리스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회 최근 트렌드 동향 그런 부분들도 학회에서 나오는 학회지라든가 또 이제 발표 자료집
그런 것들을 계속 리뷰를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죠. 아마 한 80% 이상 보기 힘들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리뷰하듯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막 풀어서 뭐 외우고 한다기보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워야 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는 좀 리뷰하면서 스토리,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존 처리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예, 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됐던 부분들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일하면서 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정말 자기 시간을 줄이고 잠을 줄일 수밖에, 그 시험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고도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과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서 회사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라든가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이제 일을 할 때 뭐 회사를 세워서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 좋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직접 처리하는 우리 업무에 대한 부분, 또 철학적인 부분, 보존 윤리, 이런 생각들을 일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쯤에서 이제 회사를 이제 남아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일단 요건이 구분됐고, 이제 기능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설립하게 돼서 이제 자격증이 대표가 직접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있었고, 회사를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일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하면서 느꼈고, 내가 좀 부당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됐을 때 보람도 또 느끼면서 하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이 회사를 나중에 내가 설립을 해서 해야 되겠다,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렵게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졸업생들, 저희 후배, 가까운 후배 졸업생들도 이 분야에 몸을 담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는 생각을 하는 후배님들이 컨설팅을 막 해주고 할 때 항상 했던 얘기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좀 그렇게 준비 과정이 없이 그렇게 좀 했기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도 지금 학부생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쏟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 보존 처리 업체의 전망에 대해서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전망이요. 저도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많이 제가 처음에 일할 때보다 정말 나아졌고 많이 발전했고 많이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왔고 지자체라든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분야가 이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분야가 매해 이 규모가 크게 계속 캐파가 커지면 좋겠지만 좀 약간 미비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거나 어느 시점에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좀 정체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인식 부분도 있고요.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인식적인 부분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점차 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우리 보존과학 분야, 보존처리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캐파가 넓어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면 할수록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같은 문화재 보존 수리 분야에서도 우리 분야가 훨씬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모는 상대적으로 뭐 고건축이나 보수 쪽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는 작을 수는 있지만 저희의 분야는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계속 귀찮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학회도 참가해서 어떻게 하는지 동향을 좀 살펴야 되고 물론 뭐 바빠가지고 못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 전망은 밝다. 네. 하지만 정체되면 전망은 어둡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각자의 네. 노력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부생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문보인의 날을 맞이해서 네. 네, 이제 행사를 매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또 후배님들 더 발전하는 이 행사 또 학과도 더 발전하고 계시고 있고 교수님들도 훨씬 열심히 하고 계셔서 보기 좋습니다. 선배로서는. 제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저나 우리 회사의 칭찬도 받지만 제가 나온 학교의 칭찬도 더불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회사 대표가 됐든 아니면 회사에 있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든 또 박물관이나 연구원, 연구소의 기관이라든가 또 전시업체라든가 일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가 그 정도 충분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수님들과 학과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서 주어진 그 지금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실하시고 또 본인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방학 기간에 많은 경험을 좀 해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관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리고 우리 학과든 타 대학의 이 보존과학 관련 학과는
이 역사를 좋아하고 이 보존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입학을 하신 우리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과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계속 또 그 안에서 찾기 위해서 박물관 전시도 좀 다니고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걸 다니면서 내가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좀 그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좀 하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경험, 예. 이제 또 교수님들이 또 많이 또 그런 노력을 하시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길이 보인다면 그거를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딸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외적으로라도. 네. 저도 뭐 학업 이외에도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생활이라든가 대학 생활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는 참 빛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그런 기회를 차버리지 말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네.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